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임재현입니다. 허강민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취준생분들을 위한 자격증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융권 취업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금융 자격증인 AFPK와 CFP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허강민 FP께서는 AFPK를 취득하면서 취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나요? 보통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AFPK를 준비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AFPK를 취득을 하면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떤 이 채용 절차에서 서류 전형이 있고 필기 전형이 있고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이런 각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류에서는 가산점이 있는 금융사가 있고 필기 전형에서는 이제 본인의 지식을 테스트할 때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면접 전형에서는 본인의 지식을 어필할 수 있고 역량적인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AFPK 같은 경우는 저는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자격증 중 하나죠. 그 금융권 중에서도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직무를 가지려면 취득을 해야 될까요? 금융권에서도 직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이 있는 직무들 중에서도 개인금융 쪽. 개인금융 쪽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은행에 가시면은 창구 업무를 주로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창구 업무 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좀 다른 쪽에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가시면은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은행에서는 이런 직무,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PB. 증권사에서는 PB 직무를 희망하실 때 이런 AFPK가 빛을 발하죠. 그러면 그 은행 FP라는 자격증도 있고 AFPK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둘이 뭐 많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이 두 자격증은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저는 AFPK를 먼저 선 취득하고 은행 FP를 후 취득한 케이스인데 그 사이 텀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돼요. 근데 이 은행 FP를 취득할 때는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왜냐면 AFPK를 준비했던 그런 경험, 지식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은행 FP를 준비할 때는 단어도 생소하지 않고 뭔가 어디서 또 봤던 내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준생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은행 FP와 AFPK가 만약에 자격 일정이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뭐 다른 뭐 투자자산 운용사나 뭐 이런 자격증들이 많은데 AFPK나 CFP가 실제 금융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없는 것과 있는 게 저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영업 같은 경우는 지식 기반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금융 상품은 아무래도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가 학습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 그림을 다채롭게 만들어줘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도 이해가 더 쉽게 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하게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고객분들의 지식적인 부분, 암묵적인 부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조금 더 찾게 되시죠. 그럼 뭐 결과적으로 고객분들이 전문성을 원하니까 저희도 전문성을 갖추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공부를 하실 때 공부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질문이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2, 3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말에는 시간 좀 더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공부에 대한 방법론, 학습 팁 이런 것들은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유튜버나 블로그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좀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뭐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무를 경험한 선배 느낌? 뭐 그런 이야기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A 공부할 때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공부의 범위가 일단 너무 넓습니다. 맞아요.
과목 8건 정도 되나요? 7건, 8건? 네. 그렇게 많은 일단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시험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경영을 1전공했고 경제를 복수 전공했거든요. 이런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를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서가 뭐 7건, 8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공부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기본서를 정말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본서 정독을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금융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신 분, 이런 지식을 쌓는 것보다 내가 금융 자격증을 더 빨리 취득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기본서 정독을 1회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과 노력을 요약집과 문제집으로 다회독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금융 자격을 취득을 목표로 하시지만 지식적인 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개인 금융이나 재무 설계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다해독 하시고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요약집과 문제집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넷 강의도 한 80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것도 다 들어야 되나? 아니면 독학으로 가능한지? 이것도 참 고민이 많은 질문 중 하나죠. 왜냐면 인강비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시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투입할 수 있는 노력도 한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유능한 현직자분 혹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 강의 내용은 기출되었던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강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FPK 시험에서 꿀팁은 시험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게 꿀팁이거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을 공부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격증 시험이 모듈 1과 모듈 2로 나눠져 있는데 모듈 1만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듈 1 응시해서 모듈 1을 합격하면 다음에 모듈 2만 합격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나눠서 응시를 하는 것도 합격 전략 중 하나죠. 실제 지금 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A 자격증이 있어서 고객 상담 시에 수월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고객 상담 시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저는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에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신뢰를 쌓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단기간 내에 신뢰를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런 전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저희가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러 갔는데 내 돈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전문가였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저는 이런 신뢰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A를 이제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A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금융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일 테고 금융권 중에서도 개인금융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넓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금융 영업에 있어서 배경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 배경 지식이 있음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한 니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런 AFPK 같은 금융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 다 일맥상통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금융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격증 중에서도 이런 AFPK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보험, 은퇴, 투자, 뭐 상속증여, 부동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솔루션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금융사들이 디지털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금융사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런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업에서는 저는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본질이 뭐냐면 개인금융 같은 경우는 결국엔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대면 상담에서 솔루션까지가 나온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 대면 상담에서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AFPK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CF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